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이번 영상이 20화네요. 그래서 이번엔 제 유튜브 채널의 역사와 앞으로의 컨텐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유튜브를 한 것이 2015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막 커피에 대한 엄청난 붐이 일어났던 터라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가 악플에 시달려 영상을 다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결론은 커피는 다 필요 없이 믹스커피가 제일 편하고 맛있다고 말했다가 융단 폭격을 맞았죠. 그 후로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1급, 바리스타 트레이너,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열심히 커피 공부를 했지만 결국 커피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중국 광저우를 다녀오면서 여행 유튜버로 다시 시작을 했으나 조회수부터 구독자 수까지 쫄딱 망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크게 채널이 유명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별 잡다한 컨텐츠를 다 하게 됩니다. 먹을 음식을 가져왔다. 먹어보도록 하자. 중국 현지의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이때 저만의 밈으로 족구림을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구리다고 해서 슬펐죠. 그래도 이때부터 모바비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편집 공부를 하게 되면서 3D 모션 그래픽 블렌더까지 독학해 퀄리티는 낮지만 3D 인트로 영상도 만들어 봤으니 나름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조회수에 목말라 제품 리뷰를 하다 그 제품 회사의 법무팀에서 고소 메일이 와서 잔뜩 쫄기도 했고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어 게임 방송까지 건드려 봤지만 역시나 게임을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때 노래 커버 영상들이 엄청 조회수도 잘 나오고 유명해서 녹음 부스까지 설치해 노래 부르는 컨텐츠도 했지만 노래를 개 못해서 망하는 건 당연했고 노가다 브이로그가 떡상을 하니 인력사무소 가서 노가다 뛰는 영상을 촬영하다가 소장한테 걸려서 지금 장난하냐며 욕 엄청 먹었습니다. 먹방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 여기 보세요. 먹방도 촬영했지만 악플에 시달려 접게 되었고 이때 즈음 뭘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점에서 먹는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나름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미식가란 부캐로 맛집 영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맛집 영상이 조회수는 나오는데 구독자가 늘지 않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집을 왜 가는 거냔 댓글이 주기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 촬영했냐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가서 직접 먹고 맛있었던 집을 가거나 그냥 인터넷에서 키워드 검색해서 나온 집에 갑니다. 제가 많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늘어나는 만큼 악플도 많아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댓글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정타로 네 영상 보고 가서 직접 먹어봤는데 이 집이 맞지? 영상 내려라. 이딴 것도 유튜버라고 개나 소나 다 하네. 이 댓글에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저 말은 핑계고 진짜 유튜브를 다시 접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빚까지 지게 된 재정 문제였던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인관계가 틀어진 것도 한몫했고요.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계속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밥 먹으러 가는데 사설이 엄청 길었네요. 밥 먹으러 온수동에 위치한 바바스로 문을 닫았네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요.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단단해진다고 했던가요? 쉬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단단해지고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었구나 싶긴 하네요. 과거 영상을 보니 좀 뽀송뽀송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러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전통 삼장국수에 왔습니다. 오늘 처음 가는 곳인데 잔치국수 4,900원 이 문구에 끌렸습니다. 기대됩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장 내부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잔치국수와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 운영 마음가짐이 멋집니다. 날씨가 아직까진 더워서 그런지 물이 잘 들어갑니다. 잔치국수와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에서 무언가 강렬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잔치국수와 여백의 미학을 추구한 한국화 같은 플레이팅의 묵직한 돈가스가 함께하니 노폐물에 찌든 내장이 정화될 것만 같습니다. 맛있으면 주변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돈가스를 하나 집어서 보니 돈가스 고기가 하얗게 잘 익어 있습니다. 돈가스를 먹어보니 튀김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소스에서 독특한 맛이 납니다. 와, 맛있는데요? 일반적인 돈가스 소스가 아닙니다. 소스 맛이 공장 느낌이 아니라 직접 소스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돈가스에서 품격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소스가 진짜 독특한 게 진짜 맛있는데. 워낙 특이한 맛이라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 소스를 직접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자극적이진 않은데 살짝 달콤하면서도 깊은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와, 이 소스 진짜 독특하니 진짜 맛있는데요. 4,900원 잔치국수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내뿜는데 이 잔치국수도 멸치를 직접 다 손질하고 재료를 국내산으로만 해서 육수를 직접 다 하나하나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사장님의 잔치국수 국물을 먹어봤습니다. 엄청 부담되지 않고 되게 편한 맛이에요. 와,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맛이 일품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목 넘김이 딱 들어갑니다. 국수 맛도 궁금해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MSG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부드러우면서도 건강한 국물이 조화롭게 입안에 머무는데 와, 맛있는데요? 평소에 잔치국수 자주 먹는 편인데 일반적인 음식점이랑은 또 다른 맛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이게 4,900원이라니 놀랍습니다. 깔끔하면서도 가정식 느낌의 건강한 잔치국수를 맛보니 다음날 해장하기 딱 좋은 맛인데 진짜. 맛있는 음식에 감탄하며 사장님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납득했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먹어보니 와, 김치도 맛있네요. 이 김치로 만든 국수 있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야채 샐러드도 엄청 신선하며 상큼한 맛이 미각을 새롭게 합니다. 샐러드가 되게 신선합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멸치도 직접 다 손질하고 돈가스도 냉동이 아닌 냉장고기에 소스도 다 개발하시고 전부 국내산만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보니 진짜 제대로 숨은 맛집에 온 기분을 느낍니다. 가게 위치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숨은 맛집이란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자신의 요리에 자부심이 가득한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맛집을 발견한 기분이 들어 영상을 만드는 이유를 느낍니다. 미스터리 유튜버로 돌아온 것은 사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사소하게 부족한 미식가로 활동할 때 이 음식점 왜 갔냐는 질문에 고민하다 보니 어떤 내용과 음식을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스터리는 결국 스토리텔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미스터리와 엮어보자는 마음으로 미스터리와 음식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마냥 맛집 유튜버, 먹방 유튜버가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통해 그것과 연결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나마도 좀 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미스터리를 소개할 만큼 지식이 뛰어난 건 아니다 보니 적절히 섞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고민 중입니다. 그냥 대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미스터리 먹방과 여행 같은 결합을 시도한 유튜버는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양이 정말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남은 잔치국수도 마무리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네요. 이 정성 가득한 돈가스를 남기면 꿈에 나올 것 같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잔치국수 국물도 정성이 워낙 가득하다 보니 그릇째로 들어 마셔졌습니다.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돈가스도 그렇고 잔치국수도 그렇고 진짜 독특한 맛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돈가스 소스도 직접 다 개발하시고
그 돈가스 고기도 냉장이고 튀김도 전부 다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국수도 인공 막 감미료 같은 거 전혀 안 쓰고 직접 다 만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나온다고 하네요. 역시 맛집은 다릅니다. 전통 삼장국수 많이 유명해져서 널리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봉! 엔젤리너스에서 커피 한 잔 주문했는데 그 이유가 엔젤리너스가 저를 살렸습니다. 와, 씨. 결제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급동이 엄청 마려워가지고 한 10분 동안 뛰어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쌌어요. 와, 진짜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엔젤리너스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커피도 주문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한번 거치니 급속도로 피곤해지네요. 급동 때문에 죽을 뻔한 세 가지 썰을 풀 날을 기다리며 바로 항동 저수지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매주 한 편 혹은 한 달에 한 편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무너지지는 말자였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퀄리티의 영상에 도전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에 입학해 공부 중입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는 재미 유튜브를 쉬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명감을 되새겨보고 과거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영화 제작에 대한 꿈, 다큐멘터리에 대한 갈망,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과 포기했던 작가로서의 꿈을 다시 꾸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복귀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중단했던 소설도 조금씩이지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자책으로 소설 한 권 다시 내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쉽지 않네요. 조금은 느리더라도 천천히 멈추지 않고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돈도 열심히 벌면서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고 편집도 촬영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저만의 특색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튜브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공부하기엔 가장 좋은 플랫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계속 쓰면서 글쓰기 연습도 하고 있으니 조금씩이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소호 사무실을 얻어서 재미 스튜디오도 설립 예정인데 미국에 디즈니가 있고 일본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으면 한국에는 재미 스튜디오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방대한 세계관을 설정하고 계속 책을 내면서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에 이어 플랫폼까지 만들어 최종적으로 미디어 복합 기업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0년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전장은 내밀었지만 지금 영상 조회수를 봐선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영상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재미가 없을 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재미가 없는 건 변함없지만요. 그래도 과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런 편집도 했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력이 퇴보하긴 했구나 싶네요. 부족한 실력에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발버둥친 흔적을 보고 있자니 매 순간 최선을 다했구나 싶어 뭉클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저의 부캐라면 맛집 소개 유튜버인 부족한 미식가와 미스터리 유튜버 제 에이햄은 재미의 부캐들입니다. 이제 컨텐츠를 좀 더 하다가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연기 부캐를 만들어서 채널명을 삑재미로 전환하겠습니다. 연기 부캐는 좀삑이니까요. 영화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촬영할 자금도 마련되면 연기 연습에 몰두할 날이 오겠죠. 경비행기 자격증도 따서 중고 세스나기 한 대 끌고 세계 여행을 다녀보고도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할 것이 많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데 실체는 없고 소리만 크네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지 말지 고민일 땐 뭐라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삶이더라고요. 재미의 미스터리 부캐 제 에이햄의 미스터리 투어는 계속됩니다. 힐링이 감사합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보니까 정말 뭉클해지는 영상이 있어서 마무리로 대신할까 합니다.